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민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싹 잡힐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민법은 올해 새로 발표된 법이고 이미 몇 달 전에 이민상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성향, 예를 들어서 이민의 길이 좁아졌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영주권으로 쉽게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잘못된 내용도 있고 오해를 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터링을 해서 한 영상으로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자법은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영주권으로 가는 비자, 189, 190, 491, 494, 482 비자입니다. 이 많은 비자들을 어떻게 한 영상에 설명을 다 하냐, 그래서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격이 급한 걸 알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하고 나이가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IELTS라고 영어 점수가 6.0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45세 미만이기 때문에 44세까지 점수가 있어요. 만 18세에서 24세까지 25점, 만 25세에서 32세까지 30점 만점입니다. 만 33세에서 39세까지 25점, 만 40세에서 44세까지 15점입니다. 그 다음 영어 점수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점수 하면은 IELTS를 떠올리는데 IELTS 말고도 이렇게 영어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ELTS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IELTS 점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IELTS 6.0이 기술 이민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6.0을 받으시면 추가 점수는 없고 그냥 조건만 되는 겁니다. 빵점이고요. 7.0을 받으시면 10점, 8.0을 받으시면 20점이 되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20점이. 그 다음 보시면 호주 학위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시면 20점, 바첼러 학사학위를 받으시면 15점, 디플로마 학위가 있으면 10점, 영주권 신청 직업군의 기술심사기관에서 인증받은 학위가 있으면 10점. 그 다음 호주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5점을 드립니다. 호주 대학에서 STEM 공부를 하셨다면 10점을 드려요. 이것도 점수가 꽤 됩니다. STEM이라는 거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런 어려운 공부들을 하신 분들에게 10점을 드린다는 겁니다. 호주 내에서 관련 직종에 경력이 있으시다면 1년에서 2년 사이는 5점, 3년에서 4년 사이는 10점, 5년에서 7년 일하셨으면 15점, 8년에서 10년 경력이 있으면 20점입니다. 해외 경력, 한국이든 어디든 관련 직종에 관한 경력이 있다면 3년에서 4년은 5점, 5년에서 7년은 10점, 8년에서 10년은 15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호주에 와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이민 점수를 5점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띠 자격증 혹은 CCL 테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통역, 번역 자격증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또 5점이 추가가 되고요. 프로페셔널 이어라고 해가지고 IT, 회계, 엔지니어링 쪽 졸업을 하신 분들이 한 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인데 최소 12개월을 마쳐야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 신청자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마친 후에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기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올해 여기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비자 189, 190, 491, 494, 482 중에서 189는 주정부 스폰서십 또는 저밀도 지역 점수를 받지 않고 오로지 이때까지 말씀드린 자기의 점수만으로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학력이거나 영어 점수가 높아야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완전 독고다이 비자죠. 그런데 190 비자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점수에서 주정부 후원 점수 5점을 추가로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영주 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수들에서 저밀도 지역으로 가면 파격적인 점수 15점을 주겠다 하는 게 491 비자입니다. 491 비자는 영주 비자는 아니고요. 491을 받고 3년이 지나면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밀도 지역에 친척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가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1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489 비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16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491 비자로 바뀌는 겁니다.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5점을 그냥 주고요. 또 하나 흥미진진하게 변경된 점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 관한 점수인데요. 배우자나 파트너 없이 그냥 싱글인 경우 기술 이민을 신청할 때 그냥 10점을 줍니다. 파트너가 IELTS 6.0을 소지하고 있다면 5점 추가를 주고요. 파트너가 부족 직업군의 학위가 있고 기술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면 10점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기술 심사를 통과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또 IELTS 6.0을 소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15점을 주냐? 아니에요. 중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위가 있으면은 10점을 받고요. 학위가 없는 한해 영어 점수 6.0이 있으면은 5점을 주는 겁니다. 자, 기술 이민 점수표를 살펴봤는데 이 점수 기준은 189, 190, 491에만 해당하는 점수이고요. 494, 482는 고용주에게 스폰을 받는 비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비자의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189 비자는 만 45세 미만이고 IELTS 점수 6.0이 돼야 합니다. 앞에서 본 점수표에서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근데 65점이 되면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민에 대한 쿼터는 작은데 지원자는 많기 때문에 80에서 85점까지는 만족시켜야 내가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점.
65점, 65점. 190 비자는 180 비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 후원을 5점 더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주 비자입니다. 조건은 똑같이 만 45세 미만이고요. IELTS 점수 6.0 이상, MLT SSL 또는 STSOL 직업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이어야 하고요. 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아까 앞에서 본 점수표에서 주정부 후원 점수 5점을 포함해서 65점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기준은 65점이지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91 비자 만 45세 미만, IELTS 6.0 이상, 기술이민 MLT SSL 또는 가족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정부 후원을 받는다면 STSOL 직업군에 속한 직업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자는 시골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받는 점수입니다. 그 가족의 조건은 그 시골에 살고 있어야 하고요. 영주권자 이상, 관계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삼촌, 배우자의 친인척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자는 영주 비자가 아니라 임시 비자입니다. 5년짜리 비자를 주는데요. 1년, 2년, 3년째가 지났을 때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년을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3년 동안 다른 지역에 살면 안 됩니다. 이 신청자를 지원해주는 친인척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의 연봉은 최소 53,900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면서 3년을 살았을 때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494 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94 비자가 예전에 187, 그러니까 RSMS라고 들어보셨죠? 187 RSMS 비자는 시골 지역 가서 고용주 스폰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바로 영주 비자가 됐었는데 지금 정부가 시골에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골 지역에서 3년을 살아야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고용주의 조건은요, 예전에 사라진 457 비자 그리고 482 비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자 역시 최소 연봉 53,900 이상 받아야 하고요. 나이는 똑같이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IELTS 점수 6.0 이상 필요하고요. 신체 검사 또 범죄 경력 깨끗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골 지역에 살다가 고용주가 바뀌어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서 이 비자를 유지를 해야 된다면 이민성에서 90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90일 안에 다른 고용주를 빨리 찾아서 이 비자를 유지를 하셔야 494 비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494 비자를 3년 동안 유지하면서 살았을 때 똑같이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82 TSS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스폰 비자를 받는 겁니다. 이 비자는 MLT SS 직업군에 속한 직업이면 되는데 보통 타이, 카펜터,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 비자를 많이 신청하죠. 이 비자의 조건은 IELTS 점수 5.0을 요구하고요. 2년 동안 관련 직종에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풀타임으로요. 그럼 날 스폰해줄 고용주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게 TSS 비자입니다. 이 TSS 비자도 스트림이 3가지인데 쇼텀 스트림, 미디엄텀 스트림,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이 있어요. 쇼텀 스트림은 2년짜리 비자고 추가로 2년을 더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비자는 영주 비자로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 비자를 받을 때 GT라고 사유서를 쓰는데 나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호주를 떠나겠다라는 이유를 적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를 받고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미디엄텀 스트림은 4년짜리 비자거든요. 이 4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셰프, 간호사, 용접, 타이, 목수, 자동차 전문, 차일드 케어 매니저 이 업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은 다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바텐더, 바리스타, 뷰티 테라피스트, 헤어드레서, 버스 운전사, 호텔이나 모텔 리셉셔니스트 이런 업종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TSS 비자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IELTS 5.0이 필요하고 미디엄 텀으로 신청하시려면 이치밴드 5.0이 되어야 하고 다마 같은 경우에는 5.0을 받고 이치 4.0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 가서 다마를 받는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직업군을 MLT SSL, STSOL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게 지원하시는 비자에 따라 직업군이 다 달라요. 내가 189를 지원한다, 내가 491을 지원한다. 직업군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민 전문 법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1월에 또 법안 발표가 됩니다.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를 기울이고 있죠. 이 영상이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막연하게 영주권을 생각해보신 분들에게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민의 이자도 모르셨던 분들에게 개념이 좀 잡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민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건데 저희 와이프가 간호 공부를 하고 있고 간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 대학에 대한 학비와 점수 조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 거고 실제로 이민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난주에 올린 저희 브이로그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이민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얼마가 드는지 학비, 보험비, 렌트비, 생활비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리는 브이로그 자체가 레알 이민기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들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브이로그 영상도 많이 보시면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아무것도 없이 이민을 갔을 때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